오늘 크게 들어 작게 들어 크게 이제 그 주제인데요. 절대 매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게 들고 크게 든 다음 백스윙에게도 포함이 돼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 자체가 이제 머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좀 4kg가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작아 보이시는데요? 그래요? 별로 위로 되진 않아요. 위로 되진 않는데 일단은 크게 태어나서 저는 키는 안 컸지만 좀 크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어머니를 좀 고생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요, 이병용 프로 보면 제가 좀 하루 빨라가지고 그런지 좀 귀여워요. 뭐해도 좀 예쁘고 이런 거. 외적으로 좀 아유, 귀엽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준영 왜 그래?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 제가 주제를 선정한 데에는 크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준 프로가 레슨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스윙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레슨을 드리는 반면 아마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99%의 제가 이제 레슨을 해드리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고 우리 신준 프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선수 위주로 레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연성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유연성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 40대가 넘어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당장 집에서 스트레칭 해야지 하고 딱 앉아서 이게 다리 찢게 하잖아요. 그래서 탁 하는데 예전에는 한 5, 60도가 이렇게 딱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이게 90도 이렇게 보면 90도가 돼 보여요. 그래서 뭐 우리 유연성 하면 누가 생각나요?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저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저렇게 하면 바로 이제 허리주나 질환으로 이제 실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인간적이지 않은 모션. 굉장히 같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죠. 네. 네.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로 따지면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이 유연성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는 정도의 유연성이겠죠. 그리고 그 우리 신준 프로 함께 방송을 찍었던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이거 인간적이지 않죠.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 분야의 스포츠 성격에 맞게 쓸 수 있는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골프로 오게 되면 선수들, 특히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손현재 선수나 또는 김연아 선수의 저 유연성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고 봐야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백스윙 크기입니다. 백스윙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 180도를 쓴다고 봤을 때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쭉 전체 풀 백스윙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의 왼 어깨가 오른발까지 오는 풀 백스윙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설명을 할 땐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스피드가 붙으면 선수들은 여기에 갔다가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서 임팩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에서 볼 때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등이 보일 정도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그 스윙을 흉내내면 저는 다칠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백스윙 쭉 가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지금 저는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뭐야 지금 백스윙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골퍼들 특히 우리 라이브 레슨 70 시청자분들은 유연성이 안 될 가능성이 꽤 많다라는 게 제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유연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연성을 갖다가 풀스윙을 백스윙을 90도를 다 쓰고 팔로우스루의 피니시까지 90도를 다 쓴다. 그걸 180도라고 봤을 때 내가 과연 몇 도를 쓸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한 이 정도? 그게 뭐 한 120도가 될 수도 있고 뭐 130도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 요 정도밖에 못 쓴다. 그러면 한 요 정도밖에 못 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양을 백스윙에다가 다 갖다 놓고 팔로우를 요 정도에서 멈추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팔로우를 다 가져가고 백스윙을 작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쓰면 좋아요. 이게 나는 다 돼서 쭉 갔다가 쭉 돌아가면 좋아요. 그런데 내 유연성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나의 구간을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유효 구간이라고 해서 또 레슨 또 절대 매치를 준비할 텐데 이 구간을 정확히 찾았으면 내가 이쪽을 가서 치는 게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백스윙을 크게 쓰고 임팩트와 팔로우를 작게 갈 거냐 또는 백스윙을 작게 가고 릴리스와 팔로우 그 피니시 동작을 크게 쓸 거냐. 그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다 된다고 믿죠.
풀 백스윙에 풀 피니시까지 된다고 믿기 때문에 대체로 풀 백스윙을 하고 풀 피니시를 하는 분의 특징의 스윙은 제가 신준 프로가 했던 거랑 비슷한 흉내를 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쭉 갔다가 이런 식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많이 드는 분들은 이런 형태가 돼요. 왜? 못 가거든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피니쉬를 가는 분들의 하는 뭐 피니쉬를 갈 때도 마찬가지 그런 부자연스러운 이제 동작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들고 작게 친다는 의미는 백스윙을 나는 백스윙만큼은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해요. 나는 너무너무 백스윙을 잘합니다라는 분들은 일단 백스윙 쫙 끝까지 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칠 수 있는 구간이 치고 돌아가는 이 구간까지는 실제로 거의 안 되니 임팩트에 최대한 내가 쏟아낼 수 있는 힘을 쏟아내 보자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은 저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작게 들고 크게 쓰는 패턴의 이제 그 스윙이라면 여기서 백스윙을 크게 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백스윙 크게 들고 이런 식의 스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게 들고 쾅 내려놓는 이제 그런 패턴의 이제 스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높게, 그러니까 최대한 뭐 이렇게 들건 뭐 어떻게 들건 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작게 치는 스윙의 패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스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력이라든지 그 높이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서 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 스윙은 작게 들고 팔로우스를 크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기준은 뭐냐면 백스윙이 뭐 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왼 어깨가 뭐 왼발 안쪽 정도나 아니면 코 앞쪽까지만 오고 반드시 여기서 지켜야 될 건 내가 등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드는 동 마는 동 드는 동 마는 동 들고 이런 형태를 갖추는 거죠.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죠? 네. 다시 작게 들고 그냥 공을 친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백스윙은 작게 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박신영 아나운서 둘 중에 어떤 게 좀 그래도 만약에 다 완벽하면 좋지만 어떤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스윙 모양으로 봤을 때.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처럼 이 백스윙을 할 때 오버스윙이 되는 사람은 네. 어떤 걸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버스윙을 줄이는 그 작업은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게 심리적인 요소거든요. 그리고 오버스윙이 된다는 건 유연성이 좋다는 거예요. 오. 제가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뭐 선수들보다 유연성은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꾸준히 훈련한 몸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백스윙을 크게 드는 타입의 골퍼는 장타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거리도 좋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들 때 쫙 해서 왼 어깨가 오른발 앞쪽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백스윙을 하는 타입의 골퍼들은 왜 제가 유연성이 좋다고 하냐면 왼발이 붙어 있어요. 오. 근데 만약에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왼발을 뗄 수 있다라고 했다면 누구나 유연성은 다 좋을 거예요. 백스윙 할 때. 그렇죠?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이쪽 근데- 피니시 같은데요? 피니시 같죠. 피니시 같죠. 근데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체가.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상체가 돌아갈 때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그러한 스윙이 들리지 않죠. 그렇다고 뭐 자 보면 발 붙이고 쭉 돌면 저는 지금 뭐 상당한 조임이 오면서 이런 호흡이 조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는 이미 여기에서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간다? 그게 실제로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크게 쉽지 않은 동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박신영 아나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유연성이 좋다고 믿을 때 정말 내가 하체 잡고 턴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면서 팔만 넘어간 건지 이 차이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 제가 말하는 건 팔을 떠나서 어깨가 들어오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이 꼬임의 에너지가 뭉쳐 있죠. 그래서
쭉 꼬우고 저는 이제 이쪽엔 좀 익숙치 않아요. 근데 쭉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소리를 들어보면 공에 박히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거리도 많이 나가요. 이렇게 치면 187m 나왔어요. 실제로 7번 아이언인데 이제 이 클럽이 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실제로 굉장한 거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 스윙을 갖다 많이 나가면 좋은 거지 왜 추천을 안 하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반대로 백스윙은 작고 등을 보여주는 스윙 그래서 이쪽 팔로우스루 쪽의 회전 스피드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는 스윙은 유연성이 크게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을 붙이고 돌리라고 했으면 굉장히 유연성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리는 것도 할 수 있고 왼쪽 발목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왼쪽 발목이 좀 제한이 되는 분은 약간 열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같이 퉁퉁한 몸도. 그래서 백스윙을 조금만 뭐 많이 들어봐야 왼쪽 코어까지 들어오고 하면은 천천히 가보면 이렇게 가서 치고 그 다음에 발 따라가서 등이 제 카메라 정면으로 보이는 이러한 스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풀샷을 하게 되면 들고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그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있어요. 남자 선수들이면 그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같으면 어떻게 쓸까요? 우리 박신영 아나운서 쓸 때는 이 좌우를 다 쓸까요?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쓸까요? 대체로 다 쓰지 않을까요? 거의 다 쓰는 네.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아주 미세하게 좀 어디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선수들 뭐 로리 맥길로이 같은 양쪽을 다 쓰죠. 네. 그런데 정말 이 선수들은 한 곳에 몰아서 쓰는 선수들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백스윙을 크게 쓰고 임팩을 하고 팔로우스를 작게 쓰는 선수가 한 명 있고요. 그 백스윙 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쫙 돌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 나옵니다. 더스틴 존슨입니다. 자, 더스틴 존슨은요. 지금 252야드 파3 홀이에요. 어때요? 지금 보면 굉장히 백스윙이 큰데 임팩트 후에 거의 치는 듯 마는 듯 멈춰요. 자, 보세요. 굉장히 높게 들죠. 그리고 빵 하고 끝났어요. 오, 그러네요. 그렇죠? 등이 지금 오히려 우리 쪽으로 보이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 있는 캐디한테 등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공을 스트라이킹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탑에서 멈춰 볼까요? 멈추면 지금 옆에서 봐서 그렇지 실제로 앞면에서 보면 사람이 저렇게 몸을 꼬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몸을 꼽니다. 다시 한번. 손이 머리 뒤에 가 있죠. 뒤에 가 있죠. 가까이. 그런데 하체는 그대로 앞쪽 보고 있어요. 이런 왼발이 임팩트. 전혀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와. 이 뭐 유연성하면 더스틴 존슨이죠. 그런데 이 선수도 분명히 팔로우스루도 할 수 있고 등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스윙이 바로 크게 들고 작게 치는.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스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스페인의 존 람이에요. 굉장히 멀리 치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백스윙 지금 백스윙 했나요? 거의 백스윙 안 한 느낌이죠. 백스윙 하는 척 한 척만 네. 했죠. 이제. 그냥 들자마자 바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백스윙 제가 더 클 것 같은데. 둘 바로 치는데요? 백스윙 제가 이게 지금 백스윙 다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하고 스탑. 다시 한번 갈까요? 자, 친 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한번 멈춰 볼게요. 스탑. 여기에서 보면 가고 치고 거의 안 올라왔죠? 네. 안 올라오고 치고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 한 다음에 한번 등 볼게요. 여기서 스탑 멈춰 볼게요. 그러면 등이 앞쪽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생선 그러니까 이 선- 같아요, 생선. 허리가 어떻게 저렇게 휘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선수가 양쪽을 다 써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굉장한 우와 대단하다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백스윙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실제로 더스틴 존슨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그 스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 들고 크게 치는 스윙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볼 스피드가 172마일. 어마어마하죠. 우와. 근데 뭐 일단 신체 조건이 워낙 좋아요. 워낙 좋습니다. 두 선수 모두 신체 조건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다르죠. 굉장히 그 이 빅투어에서 뭐 유로피언 투어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들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크게 들고 작게 쓰고 그런데 저 임팩트 순간의 파워는 어마어마하죠. 작게 들고 크게 쓰고 그래서 그 뭐 로리 맥길로이 스윙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쪽도 크게 쓰고 이쪽도 크게 쓰는 스윙인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즐기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스윙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타격 이 성격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크게 드는 더스틴 존슨 같이 백스윙을 크게 들고 밑으로 내려치는 스윙의 타입은요, 대체로 하향 타격이 돼요. 높이 든 상태에서 빡 찍어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향 타격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존남,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존남은 거의 조금 들어왔다가 쭉 돌리기 때문에 이러한 스윙은 이미 위에 고도를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상향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백스윙이 크면 하향 타격, 그리고 백스윙이 작을수록 상향 타격이 됩니다. 그러면 하향 타격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큰 스윙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대체로 여러분들께 단점으로 작용하는 건 슬라이스 또는 네. 깎여 맞는 듯한 그런 스윙의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저는 백스윙 되게 큰데요 슬라이스가 나요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작게 들고 크게 쓰는 타입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요, 훅이 너무 많이 나요 라는 분들은 반대로 좀 더 백스윙을 크게 해서 하향 타격의 타법을 쓰는 것도 저는 이제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크게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굳이 피니시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눌러치는 형태. 그러나 이제 스윙을 보면 뭔가 저는 그 백스윙에 익숙한 그런 백스윙을 크게 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작게 들고 크게 하는 타입은 작게, 뭐 존남처럼 들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작게는, 근데 들고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실제로 우리한테 남는 스윙, 남는 느낌은 뭐냐면 임팩트 순간이 아니라 그 선수 또는 그 골퍼의 피니시 동작이 남기 때문에 작게 들고 크게 쓰는 그러한 스윙이 눈에 남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다면 어떠한 스윙을 제가 추천하냐? 그럼 전 처음에 작게 들고 크게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크게 들면, 이건 아까 신준 프로 얘기한 것처럼 망치와 똑같아요. 망치질과. 공을 정확하게 히팅을 하는 상태, 정타는 장타고,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크면 클수록 정타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껏 백스윙을 크게 들어야 된다고 믿었던 건, 백스윙이 커야만 골프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비거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드렸어요. 백스윙이 작아도, 제가 여러분께 나중에 이것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전 최근에 왼스윙, 절대 왼스윙이라고 해서 왼쪽을 응용하는 스윙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스윙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쭉 이 끝부분을 돌아가는 이 형태만 만들게 되면 힘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스윙이 크다라는 기준 쭉 끝까지 들어간다는 건, 저는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시를 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는요, 백스윙을 못 들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 막 벌벌, 뭐 전월에 오비를 뭐 2개를 내고 막 하나 내 가지고 벌벌벌 떨 때는요, 심리적 요인이 엄청나게 작용을 합니다. 또 저는 지금 라이브 레슨을 늘 여러분들께 저녁 9시 30분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레슨을 드립니다. 아침 9시 30분에 그 제 백스윙 크기와 저녁 9시 30분의 백스윙 크기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무더운 몸이 쫙 늘어지는, 이렇게 풀려 있을 때 백스윙 크기와 한겨울에 백스윙 크기는 분명히 달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네. 그 백스윙을, 근데 우리가 워밍업을 왜 하겠어요? 몸을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정치 않게 늘 변화가 가는 그 백스윙 크기, 정확한 그 위치를 정해서 내 스윙을 맡긴다?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게 바로 제 의문입니다. 그리고 든다 한들, 공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한데 그러한 걸 왜 해야 되냐는 게 제 이제 접근 방식이. 물론 나중에는 우리가 망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딱, 요즘 뭐 손 안 다치려고 뭐 벤치라고 그러나, 벤치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바이스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요? 벤치는 일본 말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막 못을 박죠. 이렇게 박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나무 다루는 목수분들 어떠세요? 그냥 이만한 대못을 빵 박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이 백스윙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계속, 그러면 이병호 프로, 저는 골프 쳐야 되는데 맨날 이 집에서 벽에다 못 박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비거리를 운동을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대안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등을 돌리는 힘이
회전하는 힘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최상의 비거리는 아니어도 80에서 90%를 비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 정타. 그러면 하나 세게 쳐가지고 멀리 가고 나머지 탑핑 나고 뒷땅 나가지고 막 이렇게 쉔크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나는 백스윙을 늘 작게 들어도 일관되게 가서 일정한 거리가 나간다면 평균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멀리 나가는 거겠어요? 저에게 꼭 필요한 대안이네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 요즘 백스윙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것밖에 고민이 없어요? 물론 많지만 그 어. 중에서 제가 어. 오버스윙을 너무 많이 해서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박신영 아나운서는 되게 약간 운동을 할 때 적극적인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면 멀리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잘 맞아야 멀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뭐 단계별 연습법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어깨가 왼 어깨가 그냥 왼발 정도 오고 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잘 치는 것 같잖아. 네.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하게 되면 왼 어깨가 코. 넘어질 뻔했어. 등도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게 코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발까지 넘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은 드로우 구질을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향 타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치기 때문에 공이 약간 감기는 패턴의 스윙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나중에는 나는 좀 더 파워 히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쪽을 좀 줄이고 이쪽을 늘리면 좋지만 저는 골프는 왜 멀리 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거리만 나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데 다른 방식으로도 멀리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도 멀리 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그걸 갖다가 이런 내가 되지도 않는 이 유연성으로 멀리 치려고 하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제가 드라이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뭐 맨날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왜 아이언으로 하냐? 힘들어서 이제 아이언으로 레슨 하거든요. 드라이버 치면 힘드니까. 근데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들어 작게 치는 스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분명히 볼 스피드가 빨라요. 이렇게 치면 공이 날아가는 힘 자체가 꽤 빨라요. 그런데 볼 스피드가 거의 72m가 나왔어요. 그랬나요? 그렇네요. 그리고 작게 들어서 크게 돌리는 스윙은 작게 들고 이러한 스윙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한 5m, 한 4m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거리도 한 10m에서 한 15m 정도가 아까 뭐 270 나간 것 같은데 한 20m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힘들게 쳐서 하나 멀리 갈 거냐? 아니면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뭐 200이면 200, 210이면 210, 뭐 150이면 150 그걸 일관되게 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예측 가능한 플레이가 늘 기대돼야 되는 골프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타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백스윙 크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딱 스탠스 벌리고요. 완전히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치면 지금 뒷땅 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스윙이냐? 이게 무슨 골프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 말도 안 되게 지금 왼쪽으로 감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잡고 그냥 백스윙을 드는 동 마는 동. 내가 뭐 이렇게 떨리면은 많이 못 들어요. 실제로 라운드 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거리를 내지? 근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드는 척만 하고 그리고 공 치려고도 하지 말고 앞에 여러분들 시선 쪽으로 등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바이벌 골프를 치실 수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래? 오늘 잘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뭐 오늘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백스윙 조금 더 크게 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역시 좋은 컨디션이 아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작게 들고 크게 치고 크게 들고 작게 치고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레슨의 관점은 선수가 아니라 저는 일반 골퍼입니다. 일반 골퍼예요. 그래서 저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은 실제로 저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가급적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절대 매치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크게 들어 작게 칠래? 작게 들어 크게 칠래? 어떤 게 좋을까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과감히 작게 들고 크게 치는 그렇게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윙을 권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하시라는 게 아니죠. 점점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면 그 유연성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영역을 넓히는 그런 스윙을 하시게 되면 정말 힘도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거리도 얻을 수 있고 정확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골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